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1부 넥타이를 매던 아침. 창가에 앉은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넥타이를 쥐고 있었지만 매는 법을 잊은 것처럼 한참을 그저 천을 쓰다듬기만 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중얼거림이 허공에 흩어졌다. 아내가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침이 떠올랐다. 신혼초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매듭을 조이고 깃을 정돈하고 마지막으로 가슴팍을 톡톡 두드리며 다녀와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던가?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표정을,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을 기억하는가? 아니다. 기억나는 건 오직 손뿐이었다. 곱고 희던, 조금 차가웠던 그 손. 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아내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 손이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기억하려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놓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건가? 넥타이는 여전히 메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기억은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갔다. 행복했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 속으로.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행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침묵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버텨왔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없었다. 남은 건 떨리는 손과 매지 못한 넥타이와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2부 말하지 않은 선택. 막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둔 겨울이었다. 아내는 밤마다 거실 불을 끄지 못했다. 아들의 책상 불빛이 꺼질 때까지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남편은 그 옆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다. 먼저 들어가서 자겠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가세요. 저도 곧 갈게요.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현관 쪽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밤에요? 회사에 놓고 온 서류가 있어서.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캐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다. 며칠 후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아내가 먼저 그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처럼 움직였다. 여보, 전화 왔어요. 남편은 서둘러 받았고 짧은 대화 후 잘못 걸렸나 봐라고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고.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물을 수도 있었다. 따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 가정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상하게도 남편을 위해.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찬물은 식어갔고 거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막내 아들은 여전히 공부 중이었고 남편은 침실에서 먼저 잠들었다. 아내는 혼자 남겨졌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선택한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포기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이 언젠가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3부 그 여자의 이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남편의 것이었다.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빼곡한 메모들, 회의 일정, 거래처 연락처, 그리고 한 페이지에 또렷하게 적힌 여자 이름. 수진. 그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4월 17일 마지막. 날짜는 5년 전이었다. 막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그 무렵 유난히 늦게 들어왔었다. 출장이 잦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승진식이라서라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와이셔츠 깃에 묻은 화장 자국, 평소와 다른 넥타이 매듭,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다. 아내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각도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끝난 거겠지. 스스로를 다독였다.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견디기로 한 것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넥타이를 풀어주고 저녁상을 차렸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 고기가 맛있네라고 말했다. 아내는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남편은 끝내 알지 못했다.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알지 못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결혼식의 눈물. 큰딸의 결혼식장은 봄꽃으로 가득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아버지 팔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신랑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는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기쁜 날인데 왜 우는 거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그냥 예뻐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딸이 떠나는 날이었다. 이제 이 집에서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막내도 곧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그러면 남는 건 부부 둘뿐이었다. 아내는 문득 두려웠다. 아이들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후 남편과 단둘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들이, 모른 척했던 균열들이 모두 드러날 것만 같았다. 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딸이 물었다. 엄마 괜찮아? 아내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괜찮아. 넌 행복하기만 해. 딸이 떠난 후 아내는 거울 앞에 홀로 섰다. 화장이 번진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하나. 이상한 생각이었다.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이별은 죽음보다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우리도 이제 늙었소. 아내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서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낼지도 모를 편지. 아니, 정확히는 영원히 보내지 않을 편지. 첫 문장은 이랬다.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편지는 끝까지 쓰이지 않았다. 다만 서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오부, 흰머리와 진단서. 암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 않았다.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얼마나 남았나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하지 않으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1년 길면 2년. 아내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손에 쥔 진단서가 바스락거렸다. 주변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1년. 충분한 시간이었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남편이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서랍을 열었다. 통장, 보험증서, 각종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헤매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 병원 간다고 했지? 모레.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답했다. 그냥 정기검진이요. 별일 없대요. 거짓말은 자연스러웠다. 평생 연습해온 것처럼. 며칠 후 아내는 혼자 미용실에 갔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다. 짧게 잘라주세요. 염색도 하지 말고요. 미용사가 놀라며 물었다. 왜요? 항상 염색하셨잖아요. 이제 흰머리도 괜찮아요.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흰머리가 드러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살려고요. 남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표면만 보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 밤, 아내는 혼자 앉아 달력을 보았다. 1년, 365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했다. 사랑도, 원망도, 용서도. 오래 참아온 분들에게서 자주 봅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병의 원인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삼켜온 말들, 억눌러온 감정들, 그것들이 몸속에서 자라 결국 이렇게 되었다.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곧 끝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6부, 손을 꼭 잡았던. 여보, 아내가 불렀다. 남편은 신문을 내려다보며 왜? 하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들 떠나잖아요. 뭐가? 애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도 우린 있잖소. 아내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여보, 당신은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무슨 소리요? 우리 함께 늙을 거 아니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주름진 손, 점이 박힌 손, 평생 일해온 손. 당신 손도 많이 늙었네요. 당신 손도 마찬가지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남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남편의 품에 안겼다. 남편은 어색해하며 물었다.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매일 보잔소. 그래도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를 안아주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 아내는 그 소리를 기억하려 애썼다. 이 사람은 나보다 오래 살 거야. 혼자서도 잘 살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었다.
그래야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내는 은행에 갔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은행원이 물었다. 본인 명의는 안 하세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다 남편 앞으로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는 서랍을 열었다. 그동안 써온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다. 그리고 겉면에 적었다.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오늘 저녁은 뭐요? 아내는 웃으며 답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앞에 앉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7부 다시 못 올 그 먼 길. 아내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평소처럼 다녀와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왜 진작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몰랐다고,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장례를 치르고 조문객을 보내고 남편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다.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진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세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여러 장의 편지가 나왔다. 모두 아내의 필체였다. 하지만 수신이는 남편이 아니었다. 수준 씨에게. 첫 편지의 제목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이름. 5년 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그 이름. 당신도 잠시 흔들렸을 뿐이겠죠.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른 척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다음 편지, 그 다음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평생 나를 속인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생 그를 지켜보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편지의 문장이었다. 왜? 남편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혼자 견뎠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내는 이미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혼자 짊어지고 갔다.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보며 남편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사실은 아내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아무것도 몰랐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8부 기억하오 여보. 남편은 편지를 모두 읽은 후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침. 그녀의 손은 왜 그렇게 떨렸을까?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들. 그녀는 정말 아들 때문에만 잠들지 못한 걸까? 결혼식의 눈물.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였다. 사랑의 순간들이 아니었다. 이별을 준비하던 순간들이었다. 손을 꼭 잡았던 그날. 남편은 중얼거렸다. 아내가 말했었다. 혼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는 그 말을 노후 준비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달랐다. 나는 곧 떠날 거니까 당신은 남는 연습을 하세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통장, 서류, 보험,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남편은 서재를 뒤졌다.
아내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발견했다. 수첩, 메모장, 달력. 모든 곳에 적힌 짧은 문장들.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괜찮다. 이해한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염색을 그만둘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1년. 충분한 시간이다. 잘 마무리하자. 남편은 울었다. 60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운 적이 없었다.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하다고, 몰라서 미안하다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아내가 좋아하던 봄비. 그녀는 언제나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곤 했다. 왜 그렇게 비를 좋아하오? 물으면 그녀는 그냥요라고만 답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빗소리는 침묵을 채워주었을 것이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삼켜야 했던 것들을 조용히 씻어주었을 것이다. 남편은 창가에 섰다. 아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그리고 빗소리를 들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9부작. 구부, 여보 안녕히. 1년이 흘렀다. 남편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사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아침, 남편은 넥타이를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듭을 조였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소.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아내가 메어주던 그 매듭과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매듭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곧 넥타이를 풀어버렸다. 아니요. 혼자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지 않소. 그는 넥타이를 서랍에 넣었다. 아내가 정리해둔 그 서랍에. 오후 남편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미소 짓고 있는 아내. 결혼 30주년 기념 사진이었다. 그때 아내는 이미 병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야 깨달았소. 남편이 말했다. 혼자 가려 하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내게 있었을까? 당신 곁에 제대로 있어준 적이 없는데.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만 지을 뿐. 당신이 평생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당신을 외면한 거였소.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 나였소. 남편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하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소. 저녁 남편은 편지를 썼다. 이제는 보낼 곳 없는 편지. 여보, 안녕히 가시게. 이번엔 내가 남을게요. 당신 목까지 기억하면서 당신이 삼켰던 말들, 참았던 눈물들, 견뎌낸 시간들 모두 기억할게요. 그리고 약속하오.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사랑하겠소. 당신의 눈을 보고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침묵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소.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아내의 편지들과 함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흩날렸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 남편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소. 인생은 그렇게 흘러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보낼 줄 알게 되었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요. 평생 기억할 거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남편은 미소 지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 이제는 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만 형태를 바꿔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